신박사라면 과거보다 과해서 생기는 문제들에 집중한다.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심선아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똑같이 이제 라면을 끓인다라고 했을 때 물을 끓이고 스프를 넣고 면을 넣고 이렇게 팔팔 끓여서 맛있게 먹잖아요. 똑같이 라면을 끓여도 그래도 이제 또 저는 영양학 박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건강을 좀 지키면서 맛도 잃지 않는 또 저만의 약간 레시피, 그게 이제 식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신박사라면 저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는 식이섬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질환들을 좀 대표적인 질환들을 살펴보면 고혈당, 그리고 뭐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 이런 질환들인데요. 이런 질환들의 공통점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과다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것들을 개선할 때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단백질이고요. 이 단백질 섭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혈당이나 이런 고지혈증 또는 비만, 이런 그 질환들을 유발하는 과한 영양소를 컷해줄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식이섬유입니다. 사실 식이섬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몸에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영양물질로는 흡수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영양소의 흡수도 방해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컷하고 싶은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잘 먹으면 당뇨나 또 고지혈증, 또 뱃살 관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식이섬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몸속 청소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박사라면 아주 좋은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식이섬유를 잘 섭취하겠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소는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예예요. 나 탄수화물을 컷하려고 식이섬유를 먹는데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이야? 라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비만의 주범이라고 알고 있는 탄수화물, 대표적인 게 전분이거든요. 전분하고 구조가 완전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은 포도당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아주 똑같습니다. 다만 이 포도당끼리 손을 잡고 있는 방향만 살짝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전분을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식품에 바로 이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뭐 콩이라든지 현미라든지 고구마, 감자, 옥수수, 우리가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이다 라고 알고 있고 두려워하는 식품들이지만 사실은 전분도 함유하고 있지만 이런 식이섬유소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에요. 또 하나, 이 식이섬유에는 종류를 좀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수용성 식이섬유소는요, 물을 흡수하면서 이게 이제 크기가 커져요. 그러니까 팽창하고 이 팽창하면서 아주 끈적끈적한 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함께 섭취한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흡수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 조절이나 고지혈증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수용성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부피가 팽창하지 않고요. 대신에 변의 양을 늘려요. 대변의 양을 늘리고 대장에서 빨리 이것들이 통과하는 시간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엔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장 청소 전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좋을 것 같고요.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이런 혈당이나 고지혈증을 좀 개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이나 혈액 청소 전문이다 라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이섬유소를 그럼 얼마나 먹어야 돼?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식이섬유 양은요, 남자는 30g 그리고 여자는 20g 정도입니다. 자, 만약에 오늘 아침 식사로 여러분이 백미를 한 톨도 섞지 않고
100% 현미만 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한 공기를 다 먹었어요. 그랬다면 그 안에 식이섬유소를 여러분은 3g 정도를 섭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식 많이 하거나 또는 가공식품 많이 먹거나 또는 편의식품을 많이 먹는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라면 실제로 식이섬유가 부족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당뇨 있는 분, 고지혈증 있는 분, 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 중에서는 아마 방송을 통해서나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혈당 지수,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귀가 따갑게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혈당 지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에서 이런 식이섬유소를 어떻게 좀 챙길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먹는 채소들 있죠. 주로 잎, 줄기로 되어 있는 채소들은 97%가 불용성 식이섬유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장 청소에는 상당히 좋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혈당 조절이나 고지혈증이나 뱃살을 관리한다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은 식품 대표적인 게 바로 해조류,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통곡물들, 귀리라든지 또는 보리라든지 이런 통곡물들, 그리고 또 과일 종류, 이런 것들에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주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현명하게 식이섬유소를 잘 먹기 위해서는 채소도 중요하지만 이런 해조류나 통곡물이나 과일류 같이 식물성 식품군들을 다양하게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박사라면 식이섬유를 잘 챙기면 우리 몸을 연비가 아주 좋은 차로 만드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식이섬유가 많을수록 입에서 먹기는 참 거칠지만 일단 칼로리가 낮고 혈당 지수가 낮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건강에는 많이 좋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식이섬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밥상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한 번 더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